한 번 양반은 영원한 양반? 양반의 권위가 땅에 떨어진 19세기 말에 오면 원래의 계급의 명칭이었던 양반은 그냥 이놈 저놈 하듯 이 양반 저 양반 하고 부르는 호칭이 된다. 19세기 말에 양반은 대략 80%에서 90%는 되기 때문이다. 대대로 권세를 누리던 문벌 가문의 양반이 있는가 하면 공명첩을 사서 돈으로 양반이 된 이도 있고 아무도 모르는 곳에 와서 양반 행세를 하는 사람도 생겼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조선시대 끝 무렵 이야기일 뿐이고 조선시대 내내 양반의 지배계층으로서의 위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원래 양반이란 문관인 동반과 무관인 서반을 함께 일컫는 말이었다. 그런데 4대조, 즉 고조 할아버지 아래로 9품 이상의 관직에 나간 이가 없으면 원래는 양반의 반열에서 탈락되게 되어 있었다. 고려 말 지배층이 비대해지자 집권 사대부들이 지배층을 축소하기 위해 행한 조치였다. 하지만 누가 양반에서 물러나고 싶어 했겠는가? 조선시대 현실은 5대조가 아니라 10대조 할아버지가 조그만 벼슬이라도 했다면 무조건 양반 행세를 하려고 했다. 다만 당시 과거 시험이라는 것은 오늘날로 치면 국가고시보다 더 어려웠던 시험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4대조 안에 후손이 급제하기란 요원했다. 기껏해야 30명 안팎 뽑았으니. 그러니 어느 집안이나 양반의 대열에서 탈락할 위험이 있었다. 따라서 양반들은 한번 붙잡은 권력을 놓지 않기 위해 여러 꼼수를 동원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혼반이었다. 양반들끼리 사돈을 맺음으로써 양반 지위를 유지하는 것이다. 외가나 처가에라도 관직에 나간 이가 있으면 양반 노릇하는데 별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조선 중기까지는 출가한 딸에게도 재산을 균분하여 상속했으므로 처가의 재산은 사위에게도 상속되었다. 때문에 가난한 양반은 혼인을 통해 노비와 땅을 얻고 양반에서 탈락할 위기에 처한 이는 양반의 지위를 얻는 정략 결혼도 횡행했다. 더 확실한 방법은 동족촌을 만드는 것이었다. 이른바 반촌을 형성하는 것인데 양반들은 친인척으로 한 마을을 이루고 소수의 양민들과 다수의 천민을 부려 땅을 경작하여 자신들의 신분을 유지했다. 이런 꼼수로 양반 지위를 이어갔던 이들을 향반이라고 불렀다. 가난하면 양반 인생도 끝. 그런데 무릇 양반이라고 하면 일단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어야 했다. 물론 조선 후기에는 일자 무식 양반들도 넘쳐났지만 선비라는 명칭도 실은 여기서 유래한다. 때문에 양반 사회 내에서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담론을 나눌 수준이 되지 못하면 경멸과 멸시를 받았다. 선비들 중에서 혼탁한 조정을 탓하며 일부러 벼슬에 나가지 않은 사람도 많아 중림이니 산림이니 하는 사림 집단이 만들어졌는데 이들은 벼슬을 하지 않아도 엄연한 양반이었다. 정작 양반에서 탈락하는 것은 경제적인 이유에서였다. 특히 신분제도가 본격적으로 흔들리던 18세기 무렵부터는 가난한 양반은 부유한 양인보다 못했고 대신 부유한 양인이나 천민은 돈으로 양반을 사서 양반 행세를 하는 역전현상이 심심찮게 일어났으니 한때 주인과 머슴이던 관계가 처지가 바뀌어 주인이던 사람의 아들이 나중에 머슴의 집에서 종노릇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선시대 양반들에게도 가난은 무서운 적이었던 것이다.